안녕하세요 여러분, 웬디입니다. 저는 지금 집 발코니에 앉아있는데 밖에 파티오 같은 데 나가서 놀 수가 없으니까 가끔 이렇게 집 발코니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혼자 놀고 그래요. 그림도 그리고 영상 편집도 가끔 밖에서 하고 하는데 오늘이 5월 첫째 날인데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네요. 지금 시간이 8시 반이에요. 저녁 8시 반인데 초저녁 느낌이 나요. 벌써 5월인데도 저녁이 많이 길어졌어요. 제 채널에서 라이언씨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 어떻게 외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영상을 찍던지 라이브를 하던지 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들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연애 얘기가 전 지금도 사실 처음 만난 이야기는 또 한참 전이니까 그게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른 국제연애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올려놓은 How We Met 영상들을 몇 개 봤어요. 그거 보는데 혼자서 이렇게 Ryan, are you okay? 뭐 하는 거야, 안에서? 너무 혼자 재밌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를 혼자 어제 계속 보고 있으면서 내 이야기도 뭔가, 나한테는 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어쩌면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어요. 오늘도 지금 서론이 많이 길죠? 제가 항상 그렇듯이. 이제 라이언 씨 만난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 저의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라이언 씨 만난 지는 지금 1년이 좀 넘었어요. 사실상 처음 만난 거는 그 전이지만, 실제로 이제 사귀기 시작한 거는 1년하고도 몇 개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내가 되게 하고 싶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다가 내가 정작 마음을 놓고 나한테 집중하고 있을 때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라이언 씨도 약간 그런 케이스였어요. 왜냐면 라이언 씨 만날 때 사실 제가 워홀 9개월 차였거든요. 뭔가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었고 저는 원래 한국 돌아가려고 했었으니까 라이언 씨 만나기 전에 연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사람하고 연락하게 된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라이언 씨랑 만난 스토리보다 사실 좀 로맨틱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좀 더 운명적인 느낌? 근데 이제 그 유부남 같은 경우는 아마 오픈 릴레이션십을 추구하는 사람이던지 아니면 그냥 저랑 바람을 피우고 싶었던 건지 제가 그 사람한테 호감을 좀 가지는 단계에서 그 사람 SNS도 하나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이상해서 페이스북을 사실 뒤져봤는데 애가 있더라고요.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한 5개월, 6개월 차쯤 됐을 땐 연애를 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한 지도 좀 됐고 하니까. 근데 그게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난 외국인 남자친구를 꼭 만나겠다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호르몬을 내뿜고 다녔을까? 몰라.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던 당시에 번호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카페에 일할 때였어가지고 단골 손님들이라던가 완전 다 창으로 된 카페였어서 밖에서도 사람들이 다 스태프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다 번호를 주진 않았고 당연히 그냥 카페에서 제가 손님으로 받거나 그냥 제가 괜찮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번호를 몇 번 줬어요. 근데 다 되게 안 좋게 끝났어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 남자친구도 만나보지 않았었고 하다 보니까 경계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람의 조건 같은 걸 따지는 건 아니었는데 그것보다 그냥 내가 동양인이라서 호기심에 접근하는 건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면 바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할 때 나중에는 이 사람은 좀 아닌데? 라는 감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처음 연락처 물어볼 때 너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여긴 너무 그런 오픈 마인드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생각보다 조심하셔야 돼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바람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어로 문자해야 하고 외국어로 대화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되게 있어요. 한국어로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우리가 뉘앙스를 되게 잘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몇 번 사람을 만나면서 자꾸 SOL만 만나다 보니까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지금 워홀 기간에 해외에서 연애할 생각을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그냥 하지 말고 영어 공부랑 내가 하던 일에 집중하고 가자. 여행이나 신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라이언 씨가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저 구름 보여요? 핑크색 구름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아 보이죠? 진짜 여기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이 이쪽도 핑크색 하늘. 내가 이 맛에 캐나다 살지. 지금 먹구름이 좀 껴가지고 엄청 예쁜 정도는 아닌데 근데 되게 신기하죠, 이런 구름. 나 이런 거 캐나다에서 처음 봤잖아. 어떻게 구름이 저렇게 신기하게 생겼냐? Check what? Everything went okay? Yeah,
I'm feeling like a cat. Very comfortable. 보시다시피 여기 기타가 있고 수많은 앨범들이 있고 라이언 씨는 음악하는 사람이고 저기 보면 레코드 플레이어랑 드럼이랑 집안이 온통 악기예요. 지금 밖에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녹음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라이언 씨를 맨 처음으로 본 건 사실 2018년이에요. 제가 워홀 왔던 그 해. 제가 워홀 9개월 차였고 더 이상 연애할 마음이 1도 없었을 당시에 제가 같이 일하던 친구가 어느 날 하우스 파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랑은 원래 자주 행아웃 했었거든요. 저희 코워커들이랑 싹 다 그 집에 갔어요. 여기 애들은 파티를 하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든 아니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또 오고 하는데 거의 밤 11시 막 이때쯤 됐을 때 그냥 이제 파티 거의 끝나가고 잔잔하게 사람들끼리 막 얘기나 하고 그냥 맥주나 마시고 있을 무렵 라이언 씨랑 친구들이 왔는데 딱 라이언 씨가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한창 겨울이었으니까 백인들은 겨울에 되게 하얗잖아요. 엄청 하얗고 눈이 되게 초롱초롱 크고 눈썹이 진짜 이따만한 남자애가 하나 들어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물론 같이 들어왔는데 잘 안 보였어. 잘 안 보였고 라이언 씨만 제 기억에 남아있었어요. 그날은. 근데 그날 문제는 라이언 씨가 오고 나서 제가 같이 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껄라가 돼가지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거의 몸을 못 가누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줘야 돼가지고 같이 왔던 친구 다른 한 명이랑 그 친구랑 이제 우리 가야겠다고 안 되겠다고 얘 집에 가야겠다고 하고 더 이상 못 놀겠다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땐 딱히 연애할 생각이 없고 그냥 귀엽게 생겼네 막 이렇게 그냥 눈호강 했다 오늘 약간 이 정도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날 잠깐 봤거든요. 한 10분도 같이 안 있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로 얼굴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잘 생각이 안 났지만 그냥 내 친구 중에 좀 귀여운 애가 있다 뭐 그 정도만 인식될 정도였고 아마 라이언 씨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날 왜냐면 통성명도 안 했거든요. 지금 막 친구가 막 난리가 난 상태라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파티 열었던 친구랑 다음에 같이 일을 하게 됐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가고 나서 파티에 있던 남자들이 막 저 아시안 여자애 누구냐 막 하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언급은 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한 달 정도 넘게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라이언 씨 이름도 몰라 뭐 얼굴도 가물가물해 어차피 나는 귀국할 거니까 이제 워홀 끝나기 한 2개월도 안 남았을 때쯤에 갑자기 제가 그때 당시 일하던 카페 오너가 저한테 계속 일할 생각이 혹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내 취업 비자를 지원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더 캐나다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우리 가게에서 영주권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꼭 영주권까지 안 하더라도 취업 비자 받아서 조금 더 일할 생각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저한테 말을 꺼냈어요. 그때 같이 일하고 있었던 친구가 그때 당시에 파티했던 호스트였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캔디라고 할게요. 애칭이 캔디니까. 근데 캔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웬디 캐나다에 더 살 수 있게 됐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그 친구랑 되게 친했거든요. 지금도 친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막 이것저것 혼자 신나서 막 말을 하다가 라이언도 되게 좋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라이언이 누군데? 친구가 막 라이언에 대해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뭐 라이언 씨는 이런 성격이고 되게 젠틀맨이고 진짜 자기 친구 중에 정말 제일 좋은 사람이라면서 라이언에 대한 칭찬을 갑자기 뜬금없이 막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라이언이라는 얼굴이 생각이 나지도 않았어. 근데 또 같이 아는 친구 중에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외국인 발음이 브라이언하고 라이언을 조금 헷갈리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외국인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근데 그 사람은 여러 번 봐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얘기를 갑자기 왜 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워홀 비자가 진짜 짧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른 비자를 준비하려면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돌아가? 캐나다에 머물러? 사실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가지고 그 당시에 남미를 너무 가보고 싶었어가지고 그게 제 인생의 좀 우선순위였지 캐나다에 머무르는 게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근데 또 오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뭐 내가 꼭 영주권을 안 따더라도 지금 여기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영어도 막 이제서야 엄청 늘어가는 느낌이 막 나고 일도 너무 재밌고 제가 일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라고
라고 결론을 내고 이제 오너랑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며칠 안 돼서 또 캔디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 시프트가 아침 새벽 거의 6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 스케줄이었거든요. 카페 스케줄은 보통 진짜 일찍 열고 그 시프트가 좀 일찍 끝나요. 한 점심때쯤? 카페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카페들은 진짜 일찍 열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출근을 좀 일찍 하는 편이라 진짜 깜깜할 때부터 열어요. 그래서 그날 점심시간쯤에 일이 끝났다 보니까 캔디가 야, 오늘 일 끝나고 펍 가서 맥주나 마시자. 내 친구들하고 라이언도 온대. 그래서 저는 브라이언 말하는 건 줄 알고 아 그래? 알았어 하고 그래서 이제 펍에 가가지고 맥주 시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라이언 곧 올 거야. 라이언 곧 올 거야. 자꾸 캔디가 라이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브라이언 저기 있는데 뭔 소리라는 거지?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그날 제가 귀엽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또 들어오는 거야. 근데 되게 옷을 비슷하게 입고 있었어요. 까만색. 마침 또 제 옆자리가 비었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애들이 일부러 그걸 비워놓은 것 같아. 그래서 라이언 씨가 제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때 우리 받지 않았냐고 막 하면서 악수하고 얘기하는데 웃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 눈도 막 약간 밤색에다가 이렇게 속눈썹 됐다 길고 뽀얀 피부에 막 입술도 약간 색깔이 있다? 나랑 다르게? 근데 그날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캔디랑 캔디 남편이 우리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가야겠다 하면서 막 일어나는 거야. 보통은 캔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외국인 친구들을 가끔 어색해하는 거 아니까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갈 때 저한테 너도 갈래?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같이 일 시작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같이 간다고 하고 나오는데 야 우린 간다. 라이언 씨가 너를 잘 테이크케어 해줄 거야. 이러면서 우리 간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쌩. 안녕. 내일 봐. 이러고 갔어 걔네는. 근데 저도 이제 새벽 5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고 이랬으니까 점점 피곤한 거예요. 막 술도 한잔하고 막 이러는데 라이언 씨가 자기가 맥주 한 잔 사주겠다고 하는 거야. 알았다고. 그래서 맥주 한 잔을 얻어 마시면서 좀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날 만난 사진이 아마 있을 텐데. 별빛이 내린다. 저도 이제 슬슬 피곤해져가지고 나도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슬슬 옷을 막 껴입기 시작했어요. 목도리 막 두르고. 제가 혹시 몰라서 라이언 씨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계속 있을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같이 나가자고는 안 하고 너는 계속 있을 거니? 제가 원래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먼저 다가가는 타입이거든요. 남자가 고백해줄 때까지 절대 못 기다리고 빨리 결판을 보고 기명키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타입이에요. 연애할 때. 그래서 슬쩍 떠본 거죠. 너 같이 갈래? 이런 느낌으로. 근데 라이언 씨가 나는 여기 좀 더 있으려고 그렇게 되게 미적지근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별 생각 없나 보다. 그래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봐 하고 난 집에 갔어. 나중에 라이언 씨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날 내가 너 여기 계속 있을 거냐고 물어봤을 때 왜 나 따라 나오지 않았냐고. 이제 나중에라서 변명을 하는 건지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날 저한테 엄청 번호를 물어보고 싶었대요. 더 얘기도 하고 싶고 했는데 사실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대. 동양인 심지어 외국인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진짜 잘 모르고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 낯설고 신기해서 뭔가 쉽게 자기가 뭔가 다가갈 수가 없었대. 그냥 제 분위기가 그랬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대요. 그날 내가 왜 가만히 있었지? 이러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제 생각에는 라이언 씨가 아마 캔디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캔디가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오늘 저녁에 쇼를 하는데 거기 같이 가자 이러면서 저를 엄청 꼬시는 거야. 같이 이제 그 쇼를 보러 갔단 말이죠. 라이언 씨가 온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냥 나를 데리고 갔어. 좀 앉아가지고 술 시키고 좀 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라이언 씨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또 마침 내 옆자리가 비어있네?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두 번째 만난 날도 뭐 그런 진전 같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관심 있다는 생각을 크게 안 했는데 그때 약간 촉이 왔어요. 지금 이거 셋업하고 있구나 얘네가. 그날은 거의 저랑 단둘이 얘기하게끔 놔두더라고요. 여긴 약간 소개팅 그런 개념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파티 같은 데서 짝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좀 자연스러운 그들만의 소개 방식인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캔디한테도 자기가
씨가 퍼펙트하게 셋업했다면서 성공해서 너무 기쁘다고 막 그런 말 하더라고. 그날도 라이언 씨가 되게 부끄럽게 자꾸 실실 웃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겉도는 대화 같은 걸 하다가 기술 들어갑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너 왜 내가 일하는 곳에 한 번도 커피 마시러 안 와? 근데 라이언 씨가 너가 언제 일하는지 몰라서 못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 그러셨어요? 그럼 나한테 문자해서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번호 물어보라는 느낌으로 던졌죠. 그래서 라이언 씨가 그때서야 핸드폰 주면서 그러면 실례지만 내가 너의 번호를 물어봐도 될까?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물어봤어. 실례지만 번호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중하게 번호 물어보는 사람 처음 봤다 진짜. 자기가 번호를 물어봤다기보단 거의 제가 줬죠. 그러고 거의 맨날 문자를 보냈어요. 라이언 씨가 먼저. 그러다가 되게 조심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라이언 씨가 이번엔 단둘이서 만나보는 거 어때? 라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만났던 또 같은 펍에 갔어요. 근데 봤는데 라이언 씨랑 저랑 옷을 진짜 비슷하게 입고 온 거예요. 그날 여러분 제가 호피무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날 제가 호피무늬 신발에다가 그리고 약간 벨벳 스커트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라이언 씨도 벨벳 호피무늬 슈즈에다가 제가 입었던 셔츠랑 비슷한 모양의 자수가 놓여있는 셔츠를 입고 온 거예요. 그날 이제 단둘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정말 사는 것도 다르고 살아오는 것도 다른데 비슷한 점이 되게 많구나 이런 걸 되게 느낀 게 제가 오래된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넷플릭스에도 잘 없는 영화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라이언 씨도 오래된 영화 되게 좋아하고 빈티지 좋아하고 앤틱한 거 좋아하고 저랑 되게 좋아하는 게 되게 많이 겹쳤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이 외국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해. 들어주고 호응 잘해주고 리액션 잘해주고 하면은 진짜 친구가 금방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잘 통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아마 라이언 씨가 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줬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제가 느릿느릿 하나하나 단어를 생각해가면서 얘기를 해도 되게 차분하게 잘 들어줬어요. 아마 라이언 씨가 그런 배려를 저한테 되게 해줘가지고 제가 뭔가 말이 잘 통하고 대화가 편하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긴 펍이 다 새벽 2시에 끝나거든요. 새벽 2시는 라스트 콜 하고 좀 있다가 마감을 해요. 왜냐면 그 이후로는 법적으로 술을 팔지 못해요. 근데 그날 거의 새벽 2시 그러니까 마감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6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난 상대랑 데이트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던 것 같거든? 거기다가 외국인이랑 한 자리에서 6시간을 앉아 있는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도 진짜 편하고 재밌게 이야기만 하면서 6시간을 보냈다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S홀들 얘기를 조금 갑자기 하자면 이 남자들은 얘는 정말 나를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게 바로 지네 집에 가자는 소리를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쪽 문화를 잘 몰랐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런 게 정말 그냥 당연한 건가? 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고 더군다나 외국인이랑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일처럼 여겨져서 그런 말을 첫날 하는 사람은 바로 잘랐거든요. 라이언 씨가 그날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그냥 집에 데려다주고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감동을 했었어요. 그날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호기심에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제가 그날 약속 나가면서 웃긴 게 이상하게 장갑을 한 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에서. 뭔가 제가 핸드폰 확인하려고 잠깐 벗었다가 아마 떨어뜨린 것 같아 바닥에. 근데 그날 집에 이제 데려다주는 길에 라이언 씨가 갑자기 이거 뭐야? 들었는데 내 장갑. 내가 잃어버린 장갑을 집에 가는 길에 찾아줬던 거야. 연애하다 보면 초반에 일어나는 일들에 약간 의미 부여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잃어버렸던 한 짝 너가 찾아줬네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뭔가 사귄다, 사귀자 이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날짜부터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느냐 이런 거가 없어요, 저희. 너희 얼마나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작년 봄쯤부터 일려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첫 데이트를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남미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라이언 씨랑 사실 만나기 전에 티켓도 다 끊어놓고 막 예약해놓은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둘째치고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만약에 라이언 씨가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금방 사실 접었을지도 몰라요. 첫 데이트 때 물어보긴 했죠. 나 사실 남미에 2개월 동안 있을 거다. 그리고 나는 외국인이라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라이언 씨가 한 말이 나랑 너랑 어떤 관계가 된다고 해서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너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너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안전하게 그냥 여행하기를 바랄 뿐이지 내가 그거를 막을 권리도 없고 너가 원한다면 나는 몇 개월이든 너를 기다릴 수 있다 하고 말을 해줬어요. 막 만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 명이 2개월 동안 여행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거의 우리가 만난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 안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마음이 떠날 수도 있고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래도 자기는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미 가기 전에 한 달 정도를 사귀자 이런 말 없이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부르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됐어요. 왜냐면 보통 둘이서 만나기도 가끔 만나지만 이제 친구를 통해서 아무래도 만났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파티를 한다고 하면은 다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아는 친구들이고 막 이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친구들이랑도 되게 많이 만났고 또 라이언 씨가 현지인이다 보니까 그냥 뭐 카페를 가건 펍만 가건 해도 꼭 껴드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모든 친구들도 다 알게 됐어요. 뭐 그렇게 만났고 저는 남미 여행하는 동안 라이언 씨랑 꾸준히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사진도 계속 보내주고 서로 잘 기다렸었고 남미 여행 2개월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 주말에 바로 만나가지고 또 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계속 만나면서 한 해를 보냈고 당연히 만날 때 초반에는 서로 좋은 감정이 있었고 서로 좋은 말만 해줬고 하니까 트러블이 없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문화 차이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전에 캐나다 남자는 얼마나 스윗하나요? 막 이 영상 만들면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문화 차이든 성격 차이든 뭔가 차이가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사람 사이에는 정말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라이언 씨를 지금까지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처음 데이트를 했을 때 느꼈던 것처럼 저의 감정 같은 거를 라이언 씨가 들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서로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영어가 늘었어도 다툼이 있을 때 어려운 걸 설명할 때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땐 되게 설명하기 어렵고 알던 말도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하고 이러려고 집에 가거나 연락 안 하고 해도 라이언 씨가 먼저 항상 연락해서 자기는 차분하게 들을 준비가 돼 있다. 항상 이렇게 먼저 말을 해줬어요. 나 들을 준비 됐어. 별의별 사건들이 많았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랑 연애를 하다가 결국 한국인이랑 연애를 하는 이유를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차이가 되게 심하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하고 만날 때.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인하고 만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진짜 여러 사람들이 결국에는 외국인 만나다가도 결혼은 한국인이랑 하게 된다.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했었거든요. 외국인 만나는 동안. 저도 뭐 라이언 씨랑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알콩달콩 연애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그 말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던 게 이런 게 트러블이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사소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거에서 가끔 트러블이 났을 때가 있었어. 정말 이 사람이 외국인이구나를 느낄 때가 몇 번 있었고 아마 라이언 씨도 똑같이 느꼈겠죠? 아, 웬디는 진짜 외국인이구나. 그래도 서로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싸우는 일이 없고 지금처럼 그냥 서로 노력하고 하면은 앞으로도 예쁘게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라이언 씨의 요즘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라이언 씨가 제 채널에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제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언 씨는 자꾸 자기 때문에 내 팬들 특히 남성 팬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너가 구독자를 절반 잃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야.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된대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라이언 씨도 지금 제 캐나다에서의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라이언 씨를 숨긴다거나 제가 싱글이라고 계속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 채널이니까 제 솔직한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도 진짜 너 그래도 되겠어? 그래도 라이언 씨가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되게 지지해주고 지금도 저기서 지금 제가 녹화한다고 하면은 자기도 집안에서 뭔가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소리 내도 된다고 해도 진짜 막 꽃발짓고 걸어다녀 거의. 그게 다란 배려심. Ryan? Yes. What are you doing? Nothing. 외국인이라서 재밌는 점이 훨씬 많아요, 사실 여러분. 특히 남자친구 매운 거 먹이기. 서로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가르쳐주면서 되게 재밌는 일도 많이 벌어져요. 장난 아니고 제가 한국 약 때문에 라이언 씨 거의 죽일 뻔한 적도 있었고 진짜 별의별 사건이 다 벌어졌거든요. 진짜 웃긴 거 되게 많은데 지금 어차피 저 아직 격리 중이니까 시간 많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진짜 별것도 아닌 일로 병원 가고 난리친 적도 있었고 한국어 단어 중에 오빠라는 말 때문에 진짜 대판 난리 난 적도 있었어요. 대빵 싸운 적도 있었어. 진짜 외국인 남자친구 평생 처음 만나면서 별의별 에피소드들이 다 있으니까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간혹 댓글창 중에 왜 외국인을 만나냐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남자분들이 보통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왜 외국인 남자를 만나냐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남자랑 외국 남자 비교하고 외국인 남자는 뭐 이런 점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외국인 남자가 아니라 라이언 씨가 좋은 거고 저는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쉬워요.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쉬운 것처럼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제가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다 제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있기 때문에 한국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 당연히 외국 남자 만나는 게 쉽지 안 그래요? 그래서 왜 외국인 남자를 만나냐 이런 질문에 제가 답할 말이 딱히 없어요. 한국 여자가 꼭 한국 남자를 만나야 되나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외국에 사니까 그냥 외국인 남자가 제 주변에 더 많고 그래서 외국인 남자를 만나요. 이렇게밖에 뭐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라이언 씨와 사귀면서 있었던 다른 에피소드들도 차차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